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장이 참 차갑습니다. 네. 이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수급의 동향을 한번 확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자면은 해운주들의 또 매수세가 쏠리는 것도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페노션과 HMM을 그렇죠. 많은 양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시장에서 이 대세 종목들 있죠. 디어유, 게임빌 등을 또 매수하고 있고 무엇보다 어제 공략주였던 조이시티를 기관이 그렇죠.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모두 다 많은 양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아마 최근에 조금 부진했었던 카카오뱅크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봤고요. 바로 수급 파이터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1라운드 라인업 파이트! 네, 크래프톤과 두산 밥캣이 만났습니다. 연관성은 참 없고 이제 뭐 좀 대세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힌트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두 기업의 공통점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네, 없지만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해당 섹터의 힘이 굉장히 지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되는 종목. 그리고 이제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 최근의 흐름은 좋았어요. 하지만 2, 3주, 한 달 전, 2달 전, 3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게임즈라든지 메타버스가 굉장히 좋았을 때 소외받았던 종목이지만 이번 주 들어오면서 또 빠르게 지금 반등을 또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지금 섹터와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 지금 위치에서 어떻게 좀 체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프톤과 두산 밥캣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조금 공통점 찾자면 뭐 네 글자 더비라고밖에 그렇죠. 할 말이 없습니다. 자, 크래프톤과 두산 밥캣의 대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기관의 픽 두산 밥캣이 손을 들어줬는데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가 어제부터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크래프톤이 아닌 왜 두산 밥캣을 선택했을까라고 의아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골랐다 해서 고르지 않는 종목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것은 이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말씀을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게임주의 상승세가 워낙 강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 만에 거의 뭐 7%, 8%대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안 오른 게임주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다수의 게임주들이 최근에 보면 메타버스 혹은 NFT 관련한 테마와 엮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크래프톤도 물론 시총이 굉장히 크고 호가당 가격이 높다 보니까 다른 종목군들보다 아직까지 변동성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저는 그대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가 어려우신 이 주린이 분들이 저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과 그럴 만한 뉴스들이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뭐 하루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시장이 테슬라의 이제 조정 여파 때문에 물론 이제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만은 최근에 계속해서 좀 상승을 했어요. 물론 상승한 그 배경에는 첫 번째는 기업들의 호실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산 밥캣은 굉장히 대표적인 인프라 관련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인프라 투자 예산안이 지금 통과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수혜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의 건설 지표가 지금 피크아웃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뭐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피크아웃이 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충분히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두산 밥캣 우리가 이제 지금 위치에서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많이 쉬었습니다. 네, 많이 쉬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던 기업과 섹터이긴 한데 최근에 다시 한번 관심세가 오게 되면 강하게 좀 리바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오래 쉬었지만 다시 한번 사이클이 시작이 될 수 있는 인프라 관련 수혜주를 지금 위치에서 한번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밥캣에 대한 투자 포인트 얘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미국 건설 지표 피크아웃 우려라는 말은 그러시면 이제 두산 밥캣이 오히려 수혜가 된다는 말인가요? 수혜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수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올라와 네,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에요. 뭐 여기서 뭐 더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조금은 이제 이 부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가격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인프라 투자라고 한다는 게 네. 뭐 건물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다리도 깔 수 있고 도로도 깔 수 있고 그렇죠. 철도도 깔는 게 이제 모든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러한 건설 투자의 가장 기초 공사는 땅을 파는 거죠. 두산반켓 뭐 이제 포크레인이라든지 굴삭기 이러한 것들을 판매하는 기업이라서 네. 저는 충분히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산밥켓이 좀 오래 쉬었다고 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 쉬었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한 3, 4개월 동안 예. 좀 쉬었어요. 네,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쉬었다라는 표현을 드렸던 건 게임주들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간, 동기간 때에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아시는 위메이드라든지 뭐 게임빌, 뭐 넷마블 그리고 크래프톤도 이제 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상황. 일단 그동안에 쉬었던 이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들어오면서 하단에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좀 붙어주면서 충분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린이분들 단기적으로 혹은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네. 현재 위치에서 저는 1차 매수 굉장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45,000원 이하의 1차 매수. 만약에 내려온다면 42,000원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2차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면서요. 여기서 이제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35,000원을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밥켓의 가격 전략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종가 매수도 괜찮고요. 좀 하락세가 나온다면 42,000원 정도 가격에서 2차 매수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산 밥켓의 목표가는 55,000원이고요. 손절가 35,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두 번째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수급파이터 2라운드 파이트! 넥스턴 바이오 외국인의 선택이고요. 셀바스 AI 기관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두 종목이 만났는데 이번에도 뭐 연관성은 없고 아니 네. 차라리 아까 크래프톤을 뭐 땡겨와서 이렇게 좀 섞어도 연관성은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충분히 변동성을 좀 줄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오기 직전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셀바스 A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변동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어제 같아요. 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금 둘 중에 하나죠.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주었거나 아직까지 보합권에 머물러 있거나 하는 종목들이 지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기 네.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러한 상황에 좀 처해 있는 종목군들 두 가지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넥선 바이오와 셀바스 AI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갈 놈을 보는 거냐 그렇죠. 아니면은 갔던 놈이 또 간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넥스턴 바이오와 셀바스 AI의 대결 승자 열어볼게요. 우리는 갈 놈을 미리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힌트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의 시총 상위 종목, 뭐 특히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본다면 네. 계속해서 갔던 종목만 갔죠. 네. 전기차 배터리만 이제 계속 갔었는데 어제 오늘 들어오면서 그 분위기가 약간 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바뀌었죠? 일단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고 이제 상승에 대한 제동이 좀 걸렸고 네. 또 이제 이 실망 매도라든지 수익을 확정짓는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오히려 그동안에 완전히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제약바이오가 지금 힘을 내주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또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셀트리온 그룹주가 그동안에 빠진 걸 생각하면 굉장히 강하다라고 표현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는 위치에서 저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지금은 관심을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요. 일단 넥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당뇨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당뇨 신약 개발에 대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미국 자회사를 통한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서도 팔 수 있지만 미국에서도 팔 수 있는 그런 이 유통망을 갖고 있다라는 것과 이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넥선바이오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 기술 이전이 뭐 스케줄에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기술력이 있는 기업으로서 기술 이전이 되게 되면 재무제표에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 당뇨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도 당연히 물론 첫 번째가 기술력이겠지만 이 두 번째로는 실적이 잘 받쳐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이제 넥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기술력으로도 지금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슈로 실적까지 받쳐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넥슨바이오 지금 위치에서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의 좀 시세 반전을 좀 포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넥스턴 바이오의 가격 전략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움직이지 않았죠. 네,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종가가 지금 현재 종가가 8,090원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네. 8,100원 이하에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여기서 이제 강하게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10,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넘어서 12,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물론 12,000원이라는 가격까지 돌파하게 된다면 더 큰 시세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손절 가격은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의 가격 부분, 네. 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은 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턴 바이오 목표가 12,000원, 손절가는 5,000원입니다. 자, 이어서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공략주가 오늘 조이시티 좋은 네. 시세를 나타내고 있고, 심지어 오늘 공략주는 들어오시기 전에 직전에 한번 수정을 했는데 그렇죠. 그 이유가 더 궁금합니다. 공략주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는 아이큐어입니다. 네, 일단 뭐 아이큐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예. 치매 치료제를 만듭니다. 그런데 일반 치료제가 아니라 이 붙이는 패치용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뭐였죠? 치매 그리고 패치 치료제. 일단 좀 생각을 해보면 연속길이네요. 그렇죠. 연속길. 치매에 걸리신 분이 사실 시간에 맞춰서 횟수를 기억하고 복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개선한 게 이제 패치 치료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유사한 기업들 혹은 유사한 질병에 대해서 이 맞는 치료제보다는 패치용 치료제로 넘어갔을 때 굉장히 시장에서의 이 비율, 그러니까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갔던 것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네. 이 도네페지 패치제에 대한 상용화에 따라서 이 아이큐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딱 두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적을 잘 나타낼 수 있는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업인가. 일단 이 패치 치료제를 만들어서 상용화를 신청한 만큼 기술력 탄탄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치매 치료제 같은 것도 당연히 이 넥슨바이오가 개발하는 그리고 만드는 당뇨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수요가 감소하기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큐어 같은 경우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오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큐어 가격 전략 상당히 궁금한데요. 빠르게 알려주시죠. 네, 아이큐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조정에 깊게 나오고 있지만 네. 오늘의 종가에 한번 매수를 하셔서요. 저는 3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기서 재차 기술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서 올라온다면 52,000원이라는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큐어의 목표가는 52,000원, 손절가 33,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파이터 세 가지 종목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수급파이터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